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합격하는 공무원 시험 정보 유튜브 지신 공무원 TV입니다. 자, 2023년 지방직 8구 공무원 시험이 6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물 준비해 놓고 또 시험 봐야 되겠죠. 국가직 시험 보신 분들은 뭐 국가직과 다를 바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날씨의 변화가 좀 있으니까 그것만 감안하면 되고요. 자,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신분증.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간 만료되지 않은 여권, 장애인증에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건 가능한데 아닌 거는 안 된다. 밑에 있죠. 청소년증 이런 거는 신분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증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증 안 돼요. 공무원들이 시험 보는 경우 많죠. 공무원증 가져가시면 안 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모바일 뭐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요새. 모르시면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시험 볼 때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내는 순간 부정행위야. 이미 가방에 들어있잖아. 자,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신분증이 혹시 없으면 어떡하냐. 근데 분실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분실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임시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발급하면서 새로 재발급하면서 임시증을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면 돼. 그 증명서가 공식 저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시면 된다. 미리 없는 분들 빨리 이번 주에 하셔야 돼요. 다음 주 토요일이 시험이니까. 재발급 신청하면 임시증명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표 출력해서 가라고 하는데도 죽어도 난 안 할래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제시나 뭐 삼시 뭐 이런 분들은 에휴 이러면서 하는데, 자, 가져갑니다. 뭐 두말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갑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도 일부 교육청에 보면 그 흑백 괜찮거든요. 원래 흑백 괜찮아요. 번호하고 얼굴하고 나오잖아. 어차피 신분증하고 거기 감독관들이 갖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하고 신분증하고 내 얼굴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응시표에 굳이 다른 사진이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 흑백이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응시표. 근데 이제 응시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내 자리를 찾을 때 필요합니다. 내 자리. 몇 교실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응시표를 가져가고 스마트폰에도 하나 찍어 갑니다. 종이를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스마트폰 하나 찍어 가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흑백도 상관없는데 일부 교육청 장소 공고에 보면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서 오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한 두 군데인가 한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는 반드시 컬러로 해갖고 가세요. 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지. 예.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막 반항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 공고 남의 거 보고서는 이제 시험 장소는 알겠다. 뭐 준비물 지금 제가 하겠다 이러니까 뭐 안 봐. 이런 분도 있는데 장소 공고를 안 보고 간다는 거는 정말 도전입니다. 도전.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응시표 출력하는데 지자체는 이제 local.고시.go.kr 로그인하시면 응시표 출력이 있고, 교육청은 이제 각 신청 사이트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원서업소 했던데 거기를 찾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찾아가서 저 응시표 출력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용 사인펜 안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자, 저번에 국가직 시험 볼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흐린 거는 본인 책임인 거야. 흐리지 않게 미리 해야지. 왜 그날 아침에 자꾸 사? 미리 사놔야죠. 사놓고 종이에다가 여러 개, 보통 이제 뭐 3개씩 팔고 그래요. 한 번 묶음이 3개. 그러니까 3개를 다 해봐. 그 중에 묽은 게 있다. 좀 흐리다 얘는. 버려. 쓰지 마. 버려. 그 나머지 2개 갖고 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만 샀다. 흐리다. 또 하나 사러 가야지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본인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뭐 그 돈 아깝다고, 아니 그 미리 해보지도 않고 가서 그날 가서 앉아가지고 우와 내 거 흐리다 망했다 이래요? 안 되죠. 자, 그 다음 수정 테이프. 모든 지역이 다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있으면 답안지 바꾸는 건 무모한 행동이에요. 왜 답안지 바꾸는 무모해요? 처음에 답안지에 응시 번호 뭐 이런 게 다 프린트돼서 나와요. 그 시간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근데 바꾸면 프린트된 게 없지. 내가 바꿀지 어떻게 알아? 2장씩 갖고 온 게 아니니까 그냥 빈 걸 준단 말이야. 그럼 다 해야 돼. 응시 번호 뭐 그 시간만 해도 한 1분은 넘게 걸린단 말이야. 공무원 시험 100분에 100문제입니다. 시간 없어서 막 난리치죠. 나중에 답안지 못 냈다는 분도, 막 답안지에 맞기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로 시간이 중요한데 거기서 그거 언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반드시 가져온다. 어디서 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 또 뭐 어떤 데서 사면 뭐 안 좋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 많으니까 좋은 문구점 가서 사세요. 그럼 되지. 인터넷에서 사든지. 자,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때 한번 찍 긋고 나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이렇게 벗겨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한 번만 살짝만 눌러주면 딱 달라붙어요. 얇으니까 딱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필수에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넣어놨습니다. 시계 때문에 또 문제 생겼던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계 가져가세요. 시계 안 가져가면 어떻게 시험 보는데 아우 답답해 진짜. 다만 디지털 돼 있는 거는 의심 가고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 알면 불안하잖아 그냥 괜히. 우리가 되는 거 가져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아날로그 초침 분침 있는 거 그냥 가져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우 나는 괜찮아. 아까 응시표 출력해가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떳떳해. 근데 안 해. 뭔가 안 가져갔어. 그럼 불안하잖아 계속. 시험 봐야 되는데 불안하면 무슨 시험을 봐요. 아날로그 손목시계 본인 거 잘 맞나 디지털하고 핸드폰하고 비교 한번 해보고 잘 맞나 보고 그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걸 어렵다 그래야지 안 어려운 걸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좀 준비하자고. 준비해. 그거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아. 많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수능시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초침 분침 있는 거 팔아요. 그거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가까운 문구점에 가면 또 팝니다. 자 이제 선택은 필기구. 원래 이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거는 못 되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돼 있어. 어떻게 알았어? 답안지에 써 있어요.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뭐 필적 확인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컴사로 하는 거예요. 컴사로. 근데 필기구 왜 필요해? 시험 문제 풀 때 또 컴사로 하면 칙칙칙 소리 난다고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평소에 나는 샤프로 풀었어. 근데 갑자기 컴사로 풀려니까 너무 새까맣고 싫어. 그러면 샤프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볼펜 하면 볼펜 하시고. 그래서 필기구. 안 가져도 돼. 이래서 선택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 이 코로나 이후로 물을 못 먹게 하는데 원래는 물을 먹게 해줬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실수하는 게 물 먹다 떨어뜨려요. 번지죠. 답안지 교체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들 다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뭐 물 먹지 말라 그러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험 시작 전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목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 화장실도 그렇고. 자, 근데 3번에 물티슈나 휴지 왜 가져가요? 네, 학생들 책상. 네,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봤잖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서 닦아요. 근데 그들의 낙서까지는 지우면 안 돼요. 그냥 더러운 것들 묻어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답안지에 묻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잘 닦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막 낙서를 지워. 낙서 주지 마요. 그분들의 추억이야. 왜 지울라 그래 그거를. 자, 근데 책 가져갈 수 있냐 없냐 막 계속 물어보죠. 가져갈 수 있지 당연히. 다만 9시 30분이 딱 되면요. 9시 20분까지 입실이잖아. 30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소지품을 다 냅니다. 전자제품 같은 거 다 끄고 전원 끄고 앞으로 낸단 말이야. 그때 책도 같이 내야지. 책을 밑에 넣어놨어. 걸리면 그냥 뭐 부정행위야. 그런 게 다 별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하고 넣는다. 자, 뭐 아침에 1시간 정도 남을라나요? 8시 한 20분 정도 입실하면 8시부터 보통 열어준다고 돼 있던데 좀 늦게 들어가지 말고 8시 한 20분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시간 정도 딱 남으니까 암기감 주로 암기감 한국사 많이 봐요. 가보면 헷갈리잖아. 지금 초치기 해가지고 한 문제도 맞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필기노트 같은 거 보고 그럽니다. 아침에 가면 아니면 아예 뭐 그냥 마음 비우고 먼 산 바라보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을 또 기약하게 되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자세라 그래요. 뭐든지 공부는 자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험 날에 와서 막 공부해. 옛날에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보면 시험 보기 몇 분까지도 공부하더라고요. 아니 쟤는 지가 1등이면서 왜 공부를 해 지금. 어저께 다 해놓고서는. 저는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 1등을 못하지. 뭐 1등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게 자세라는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근데 마스크가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어요. 종식 끝. 다 했어. 마스크 안 써도 돼. 근데 보면 장성 홍보에 조금씩 보면 권고한다라고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필수는 아니지만 가지고는 가보자 이거예요. 또 걸리면 안 되잖아. 또 거기 가서. 옆에 사람이 있어서. 막판에 걸리면 또 힘들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6번 이게 중요한데 추울 때 입을 겉옷이 왜 필요하냐? 이 덥단 말이에요. 6월 달이라. 지금도 막 27도, 8도 이렇잖아요. 그럼 이제 에어컨을 틀어줘요. 아니 뭐 죽으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에어컨 튼단 말이야. 그럼 또 추워. 특히 에어컨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은 추워서 덜덜 떨어요. 그래서 요거는 겉옷을 하나 갖고 있다가 뒤에다 걸어놨다가 추우면 입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컨디션을 잘 봐야 돼. 자기 컨디션을. 열이 많으신 분들 특히 더워요. 그래서 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상 물어보는 스탑워치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공시생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감독관한테 물어봐야 돼. 시험 감독관한테 손들고 물어봐야 돼요. 스탑워치 사용이 되냐? 이렇게 생겼는데 소리 안 난다. 소리 나는 거 뜯는 법 알죠? 소리 나면 그날로 그냥 끝장입니다. 쓰다가
쓰라고 했는데 쓰다가 소리 땡땡 소리 나면 끝장나요. 근데 기막에는 보통 됩니다. 근데 기막에 이상한 전자장치가 있을 것처럼 생긴 건 안 되고 그냥 스펀지처럼 생긴 건 돼요, 보통. 근데 이제 기막에 하면 나쁜 게 있죠. 방송을 못 들어요. 근데 본인은 방송 안 들어도 돼 이러고서 나중에 뭐 안 하고 왔는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시험지 내라는데 답안지는 답안지 안 내. 그 부정행위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가지고 기막에 할 필요 없어요. 시험 보면 되게 집중되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예민하신 분들 얘기인데 예민하신 분들 시험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다 같이 보는 시험이 특히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뭐 기막고 뭐 자기 원하는 스탑워치 쓰고 이렇게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월 1일이죠. 6월 10일까지는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모의고사 같은 거 사가지고 연습해야지. 연습을 안 하고 가서는 뭐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배분해요. 전 처음이라서. 다 처음이야. 제일 나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전 처음이라서. 그럼 뭐 공무원 시험 몇 번 보려고 그래요? 한 번 보면 끝인 거지. 한 번 보고 합격해야지. 그 목표 자체가 난 한 10번 보고 합격할 거 이럴 거면 몰라도 다 초시생이야. 근데 왜 근데 변명이라고 하는 게 초시생이니까 그래? 아니야. 그냥 자기가 부주의한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모의고사 사가지고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5과목 무조건 풀란 말이에요. 그 시간 되면.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이미 국가직 때 한번 겪어보신 분도 있잖아. 시행착오를 잘 겪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다. 2번과 3번이 헷갈려 어떻게. 제끼고 갈 건지 아니면 일단 찍어놓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나중에 돌아오면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 그다음 마킹은 또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킹도 제가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면 답안지 보시면 5번, 10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줄이 짝짝 가로줄이 가져 있어.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면 되게 단순해요. 시험지에도 5번 끝나면 줄 그란 말이야. 10번 끝나면 10번 밑에다 줄을 거나. 그러면 마킹 옮겨 적을 때 헷갈리지가 않잖아.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답에 이렇게 표시 V자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빨리빨리 옮겨졌다 보면 그게 잘 안 보여. 우리가 직관적이지가 않잖아, 그 번호는. 그럼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좀 크게 써놓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 그렇게 쓰라고 그랬더니 3번 써놨어. 고쳤어, X표. 4번. 써야 되는데 그냥 답안지에 그냥 4번 찍고 왔어.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채점가 3번 맞았어. 근데 답안지는 틀렸죠. 그래서 이의 신청했어. 보니까 자기 4번으로 했어. 내가 고쳤는데 시험지에도 안 고쳤네. 이게 뭐예요? 마킹병 걸리는 거죠. 마킹병. 자, 그래서 마킹병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답안지 작성 요령 그리고 미리 한번 해보자 답안지도. 그래서 마킹병이란 게 뭐냐면 내가 뭘 마킹하고 온지 모르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왔나? 하라는 거 다 했을까? 아까 하라는 거 다 안 하는 건 뭐예요? 아까 귀 막고 있으니까 안 들리지. 귀를 막지 말아야 된다니까. 방송 나올 땐 막지 말아야지 최소한. 그래서 하라는 거 다 하고 나는 뭐 한번 해봤으니까 잘하라고 그러서 막 하지 말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요. 방송에서 알려줍니다. 자, 뭘 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이제 마지막에 안 알려주는 게 시험이 시작하면 책형을 반드시 뭐 마킹하고 시작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책형. 그 책형을 마킹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시분이 되게 많아요. 시험 문제 빨리 보려고. 책형을 겉표면에 써 있습니다. 무슨 뭐 아마 지방지니까 가나다형으로 나오려나? 뭐 그렇게 그 중에 하나를 해야 돼. AB인가? 저도 시험 본 지 오래돼서 AB 아니면 가나다인데 뭐 하여튼간에 뭐 그거를 체킹하고 시작해야 돼 답안지에.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할까 하고서 나중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제출하기 한 1, 2분 전에만 싹 훑어봐. 혹시 빈 공란이 있는지 보면 되잖아. 중간에 번호에 빠져 있는 게 있나. 그리고 내면 마킹병 없어. 확인 다 했는데 뭐. 확인 다 했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바로 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얘기들이 여러분들 중간에 물론 빠져나가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노하우야. 노하우 좀 많이 알려드렸죠. 그래서 요 필수로 가져갈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십니다. 요거 6월 10일 전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여러분들 또 한 번 체크해드려야 되니까.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